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선우빈입니다. 자, 2021년 2월 28일 법원직 시험이 있었고요. 법원직 시험. 여러분 이미 보신 분들은 한국사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법원직 시험은 수능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들은 법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좀 기본적인 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자, 출제가 됩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사 난이도 중으로 평이하게 나왔고, 그리고 근현대사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사건의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순서 맞히는 문제, 이런 거는 뭐 법원직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후에 공부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자, 법원직 시험에서 자, 어떤 주제로 나왔는지 자,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법원직은 25문제예요. 우리 보통 공무원 시험은 20문제잖아요. 근데 법원직은 25문제입니다. 자, 일단, 자, 선사시대에서 3문제 나왔고요. 신석기, 그리고 초기국가 동해, 그리고 당군, 자, 건국 이야기 물어보는 신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고대사에서 2문제 나왔죠. 일단 정치사, 근초고화, 그리고 상고 발전 과정. 순서 맞히는 문제. 그리고 중세사의 3문제였는데요. 자, 마찬가지 순서, 사건 순서 나열하는 문제. 그리고 고려 건국 과정. 그리고 신진 4대부의 성량 물어보는 거. 자, 조선 들어가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조선 전기에서. 조선, 자, 발전 과정 순서 맞히는 거. 그 다음, 조선 후기사에서 2문제 나왔는데, 자, 하나는 정치사, 황국과 탕평책, 가로누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경제였었죠. 자, 근현대사 들어가면, 자, 이제 개화기 또는 근대사회 전개기에서 4문제 나왔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사로 나오고 이게 언제냐 1905년 연도 맞히는 거. 그 다음 정미의병, 그리고 자, 웨스야 맺었던 조약들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대원군의 정책 물어보는 거. 자,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6문제. 자, 이 중에 자, 25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 상해 문제는 딱 하나, 국가총동원령 이 문제였습니다. 국가총동원령 사로 나오고 이거 이후의 사건이 뭐냐, 좀 까다로웠던 여러분 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활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대선전 포고문 사로 나오고 이 시기,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 순서 맞히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자, 문화에서는 자,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거의 정치사에 다 몰려있고 사회는 한 문제, 경제 한 문제, 문화 한 문제였다는 거죠. 좀 정치사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구급 국가직 시험에서는 2018년에 국가총동원령 나오고 이거 이후의 사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 지금 다를 따져야 되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2020년 구급 국가직 시험은 대선전 포고문 이거 사로 나오고 이거 이후의 사건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사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 이런 그 국가직 구급 시험보다는 요런 거 국가총동원령 요거 관련은 2018년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좀 떨어졌었죠. 그래도 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에서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에 들어오면 4문제. 이스만 정부, 자, 건준이, 자, 우리 개헌과정, 그리고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윽과함 나오고 이게 언제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시기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나올 만한 주제에서 다 나왔고요. 이거를 지금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4월 17일, 그리고 6월 5일 그러면 시험들이 있잖아요. 또한 경찰도 경찰 2차 시험도 또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 법원직 문제, 자, 해설 강의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전근대사 11문제, 근현대사가 14문제. 그러면 25문제 중에 근현대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시지만 자, 정치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정치사에 초점 맞춘다. 두 번째는 자, 문화사고요. 자, 그래서 이 문화사가 근데 보통 여러분 자, 우리가 행정직에서는 이 사이버 고시센터에서 내는 행안부 문제는 문화사 관련 문제가 좀 여러분 자, 하나보단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그랬다는 거죠. 자, 경제 하나, 사회 하나, 문화 하나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이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령 사로 나오고 자, 이 가에 들어갈 법령이 제정된 이유잖아요. 이거 이유.
그러면 이미 아시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너무나 많이 출시되었던 사료잖아요. 자, 1938년 제가 4월에 일단은 이거를 자 공포했고 실시는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또는 5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자 이 뭐 공포 뭐 4월, 실시 5월 이거보다는 어쨌든 뭐 4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중국 본토에서 중일전쟁 이건 이미 아시잖아요. 37년. 근데 백남은의 사회 경제사가 몇 년인지는 공부 안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전에 이미 해설지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나 또는 이 강의 안에 지금 이 자 해설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연도를 써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사회 경제사를 몇 년에 썼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중지사 사회 경제사가 다 1930년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30년대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지금 30년대니까 헷갈리겠지만 자 이 이후냐 전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시 양세붕의 조선혁명군이 영능가 전투. 자 조선혁명군 이거 언제였습니까? 자 우리가 30년대 초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활동이었잖아요. 특히 이 영능가 전투는 32년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8년 이전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꼭 갖고 가세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제정. 그래서 이거는 소위 1941년에 제정되는데 자 요게 우리가 다른 시험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시험에 요게 좀 언급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요거를 좀 오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자 일단은 자 작년에 자 국가직 시험에서 치안유지법이 나왔죠. 치안유지법.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25년에 발표됐고요.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9급 국가직 시험은 치안유지법이 실시됐을 때 이 치안유지법이 있었던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또는 볼 수 없는 모습은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25년을 기점으로 25년부터 45년 이 사이 있었던 사건. 그러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을 검거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주의 성향 갖고 사회주의를 검거하면서 독립운동 누르기 위한 여러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검거됐어요. 독립군들이. 자 그들이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제가 실시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기출선지였었는데 보호관찰제 자 외곽단체로 자 시국 대응 전선 사상 보국 연맹 38년에 그리고 대화수 41년에 그리고 다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41년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1938년 지금 4월 자 국가총동원령 이후 여러분 지금 계속 보셔야 될 게 자 무슨 시국 대응 전선 사상 보국 연맹 그 다음에 대화수 그리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런 것들이 다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의 대상자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이 조선사회 경제사 사실 여러분 이거 연도까지 알 건 없지만 자 이거는 193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찾아서 물어본 건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함께 대화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 문제 하나가 좀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늘 봤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다음 의병에 대한 얘기. 자, 군사장은 이미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정군의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할 때 대군은 김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300명을 인솔하여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삼신이 되는 곳에 나아가 정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로 공격하여 들어가기로 계획하더니 정군이 모이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해 오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군이 이르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진했다. 자, 이미 아시는 서울 진공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 진공작전 자, 1908년에 있었고요. 자, 13도 창의군이 구성됐고 이들이 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 의병,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자, 여러분, 이거, 자, 이 정미의병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정미의병 이후에, 자,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1908년. 자, 그러면 일단, 자, 고종이 해상 검거 조칙을 내리자 대부분 해산되었다.
자,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는 1895년 을미의병 때 얘기잖아요. 을미의병은 고종이 해산명령 내리면서 결국 자 흐지부지 됐던 거. 그 다음 13도 창의군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 당연히 이 의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당시에 자 중요한 건 각국 영사관, 서울에 있는 영사관에 우리는 독립군이다. 국제법상 독립군 즉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만큼 의병이 자 성장하는 과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의병 자녀 세력이 활빈당 등의 무장 결세, 이거는 이 의병이 아니죠. 자 활빈당 그거는 나중에 자 이들이 1900년 또는 1899년에 조직돼서 1900년에 활빈당 선언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하고는 관계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이거와 함께 이 자 13도 창의군 자 13도 창의군의 자 일단은 자 총 자 대장은 이인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총 대장이었고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자 이인영 그 다음에 자 허위가 있었는데 자 이인영은 서울 진공작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떡합니까? 결국 자 충과 효라는 이 자 이데올로기 안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효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장례식 보러 가게 되면서 자 허위가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군사장 바로 허위예요. 허위. 그리고 요거와 함께 여러분 이 수업 끝나고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당시에 허위가 자 통간부에게 자 여러분 30개의 요구를 합니다. 니네 뭐 하지 말아라. 뭐 다시 백지화시켜라. 이렇게 자 허위가 요구했던 30개 요구조항도 한번 봐두십시오. 과거의 수능 문제는 이 허위에 30개 요구조항이 여기에 들어가고 다시 밑에 그대로 13도 창의군 물어봤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자 지금 현대사 문제였죠. 다음 개헌이 이루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제55조. 자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한 번은 중임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부치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55조 바로 이거 자 55조 제1항 즉 중임 2번으로 자 제한한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뭐였습니까? 자 대통령의 자 중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자 예외로 하겠다. 이게 1954년 자 바로 4.4 5.2 개헌이었잖아요. 소위 2차 개헌. 그래서 자 2차 개헌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있으면 정부고 이건 뭐 연도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정부를 두루뭉실하게 물어보고 있으니 자 있으면 정부와 관계되어서 진보당 사건. 자 진보당 사건은 1958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소련과 중국과 교류한 것은 자 이거 노태우 정부 때 얘기고 그 다음 일본과 국교 정상화는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얘기고 지방자치제 전면적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얘기니까 자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스만 정부 때 일어난 사건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난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난도 높이면 다시 연도로 간다면 자 이 개헌 이후의 사건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물론 여러분 답은 3번이 되지만 그래도 연도를 확실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자 이스만 정부 때 자 1952년 1차 개헌 소위 발췌 개헌 그 다음에 1954년 2차 개헌 소위 4.4 5.2 개헌 또는 반올림 개헌을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이 헌법이 적용되는 당시 즉 초대 대통령 이스만은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게 바로 2차 개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개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은 또 나올 수 있으니 자 다시 한번 총 9번의 개헌 정리해 주십시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죠.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 자 김여사 언제였습니까? 자 중종 때. 그 다음에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뭐였어? 인조반정. 인조반정. 그래서 인조를 왕위에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자 역사는 흐름이다. 자 중종. 자 중종 다음에 명종. 자 명종 다음에 선조. 그리고 선조 다음에 광해군. 자 광해 다음에 인조였잖아요. 지금 인조 반정.
그리고 여기 중종 때 있었던 자 기묘사화 이게 가가 된 거고 여기가 자 나가 돼서 자 이 시기에 들어갈 사건 뭐 여러분 어떤 거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된 것은 언제? 예, 선조 때.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됐네요. 자 황국은 숙종 때잖아. 숙종 때 3번의 황국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선지는 바로 자 이 황국을 거치면서 노론, 소론으로 나눠졌다고 하니까 경신왕국 얘기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1차 예송. 자 1차 예송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현종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 효종이 자 장남이 아니었다는 거,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자 그 예송 논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광조가 홍구 세력의 유윤삭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 중종이네? 중종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중종 때 조광조가 개혁안 얘기했고, 자, 그가 이런 위윤삭제, 훈구파들의 잘못된 공을 다시 원점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개혁안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 훈구파들, 자, 이 공신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너무 컸고요. 그들의 모략 속에서 기묘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 4번 선지는 가 이전 사건이죠. 같은 중종이라도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그거에 반발해서 기묘사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늘 흐름 속에 보셔야 돼요.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은 연결고리, 자 조선사, 왕들자 연결시켜 놓고 거기에 사건사들 정리한 거 그것만 잘 보셔도 이런 문제는 거뜬히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시 5번 들어갑니다. 자 탕혈입 이 유물, 자 이거 뭡니까? 둥글게 갈았어. 자 이거 자 가락 바뀌고 이거는 자 실을 만드는 여러분 실을 감는 기구였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뭘 갈았어. 그래서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 갈판이야 갈판. 뭘 갈았어. 어쨌든 중요한 건 신석기구나. 자 신석기 사회 모습 중학교 검정고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자 1번 처음으로 농경의 시작. 자 권력자가 등장하는 것은 청동기 때부터. 자 뗀석기는 구석기고 그리고 주로 동굴에서 거주하거나 막집은 구석기고 신석기는 자 약간 자 반지하형의 움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안이나 강가에 살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들어갈게요. 자 6번 문제. 자 밑줄치 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키워도 제가 다 잡아놨네요. 자 이 나라는 남쪽으로는 진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조와 맞닿아 있으니 어쨌든 고구려도 아니고 옥조도 아니네. 자 그 다음 동쪽으로 큰 바다에 닿아 있어. 동해를 끼고 그리고 오늘날 조선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야. 그러면 자 이쪽 동쪽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호수는 이만이야. 대군장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가 초기 국가 중에 대군장 즉 왕이 없는 나라는 옥조와 동해인데 지금 여기 옥조와 맞닿아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동해잖아요. 동해. 그래서 동해 물어보는 거. 그러면 동해와 함께 특히 동해는 후 up근 삼라는 관직이 있었고 자 하오가 있었고 그러면 동해와 함께 자 물어보는 거. 동해는 자 제천행사 무천이 있었죠. 10월에 무천 동무 동해도 무천의 무 그래서 동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1세기 초에 왕이란 명칭 이거는 자 부여 그리고 고구려였습니다. 자 민면일이제는 옥조고요. 그 다음에 목지국 이거 사만이죠 여러분. 사만 중에서 특히 만이 자 만 중에서 특히 만의 많은 국가 중에 목지국이 짱이었다.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자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죠. 동해 무천. 자 끝났습니다. 자 7번 자 당국이 신화 여러분 자 문제인데 여러분 좀 너무 치사했어요. 당국 신화 한 번은 자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한마디로 너무 치사했다.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뭐였어요? 자 이 환웅 부족은 자신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켰잖아요. 천손 후에 천손 사상 그 다음에 다시 풍배 우사 운사 여기서 비바람 구름 농경사의 요소였고 그 다음에 비바람 구름에 영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람아 일로 가라 구름아 일로 올래? 자 모든 자 이런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 애니미즘.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다? 계급의 분화. 지배하지 않았어 또 분화가 이루어진 거죠. 너는 바람을 다스리는 공무원
너는 비를 다스리는 공무원 이거잖아요. 일단 뭐 공무원이라는 말을 쉽게 접근해 드린 거고, 어쨌든 너는 이쪽 관리가 되면 어떻겠니? 이쪽 관리가 되면 어떻겠니? 뭔가 지배자 안에서 다시 분화가 되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자, 그래서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었잖아요. 이게 진짜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죠.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자, 샤머니즘이 아니라 샤머니즘 무당이잖아. 얘는 특정한 동물, 특정한 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죠. 그래서 그냥 토테미즘 그냥 그 얘기고 너무 치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당군왕검. 당군은 뭐였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죠. 무당. 왕검은 짱, 정치적 지배자, 재정일치.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일치된 사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그가 왕이었다, 지배자였다, 재정일치. 재정분리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마실 것은, 자, 우리가 이미 아시지만 여기 디귿에서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호랑이는 도망 나가잖아요. 그래서 곰이 인간 됐잖아요. 그래서 환웅 부족하고 환웅 부족과 이 곰, 웅녀가 인간이 된 웅녀가 이제 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군 왕검이 태어난 거죠. 아들로서. 자, 그러면 바로 뭐였어요?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의 결합이요. 호랑이 부족은 배제된 거라는 거. 배제. 그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당군 신화 관련 문제도 좀 쏠쏠하게 나오는데, 자, 이게 여러분 변형이 된다면, 여러분은 당군 신화가 기록된 우리의 기록물들, 상공유사, 제왕공기 등등등 그 기록물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중에 이 상공유사에서 어떻게 우리 얘기를 당군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것도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게 행안부 문제는 그런 걸 좀 더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당군 신화 우리 역사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시정부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을 고비로 위기 상태에 빠졌어. 임시정부 내에서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각계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 국면을 타개하고자 국민대회를, 너무 중요하죠? 1923년에 열었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어. 하지만 임시정부의 진로 문제를 둘러싸고 개조파, 자기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실력 양성론자, 그 다음에 창조파는 신채호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운동자들, 이들을 대립했고 회의는 결렬했어. 그리고 좀 이따 어떻게 했다? 지도 체제가 개편되잖아요. 그래서 이들 개조파, 창조파는 임시정부에서 나가고 결국 국민대표회의 자체를 반대했던 김구 등 이 현상 유지파들이 있음만 탄핵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을 세우고 곧 박은식 사망하면서 2차 개헌으로 가게 되는 거죠. 2차 개헌이 바로 뭐였어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러면 1번. 일단 21년 교통국 연통제 이런 게 상하이 시절에 초기에 있었는데 곧 발각돼서 흐지부지 되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 특히 그때 초대 대통령 이스만이 국제연맹 위인 통치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 투쟁론자들의 비판이 거세졌고요. 그러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디귿 개조파들은 주로 외교를 비판하는 무장 투쟁론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개조파는 안창호 같은 실력 양성론자들이고, 바로 창조파가 신치호를 중심으로 무장 투쟁론자들이 창조파였잖아요. 개조파는 뭐예요? 임시정부 문제점만 개조하고 그들을 유지하자. 그리고 여기는 아예 문제가 너무 커. 새로운 곳에 가서, 만주나 연해주에 가서 새로운 정부 세우자. 이게 바로 창조파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호 지도체제, 헌법을 바꾸는데 대통령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아니죠. 처음에 1919년 대통령제였지만 이어서 1925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 여러분 꼭 임시정부 정확히 상하이 시절, 그 다음에 충칭 시절
꼭 구별해서 문제 보시고요. 좀 이따 또 그 문제가 나오네요. 그게 바로 11번 문제네요. 자,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 강령을 발표한 단체잖아요. 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뭐였습니까?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자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 안재용 이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자, 건준이 얘기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그러면 이 단체는 당연히 뭐였겠습니까? 좀 이따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38선 그어지고 38 이남은 미군정, 38 이북은 소군정이 들어온다고 하니 우리가 뭔가 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 조선인민공화국을 1948년, 아니 48년이 아니죠. 1945년 9월에 성립을 시키잖아요. 45년 9월에. 그래서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유당 창당은 자, 6.25 중에 이스만 정부에서 만든 거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거는 자, 미국에서 들어온 이스만이 1945년 자, 곧 만든 거고, 그 다음 38선을 넘어서 북한 지도자와 남북 협상은 당연히 김규식을 중심으로 이들이 얘기한 거고요. 여기는 여운형이었죠. 여운형은 47년 암살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사건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자,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거 대신에 나오는 게 자, 여운형이 자, 이 당시에 조선 총독에게 요구했던 5개 요구 조건. 3개월분 식량을 놔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이 자, 이 한반도에서 나가는데 자, 뭔가 무사하게 나가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요거 나와서 똑같이 조선인민공화국 건준위 활동 물어보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자, 10번 문제. 자, 가로놓기였죠, 여러분.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숙종 때 이르러 여러 차례 뭐가 황국이 발생했네. 자, 붕당 아래 대립은 더욱더 격화됐어. 자, 숙종은 집권 붕당이 바뀔 때마다 상대당의 인사들을 정계해서 추출했죠. 그래서 숙종은 나는 자, 능력자 중심으로 관리를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너무 편파적인 황국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말년에 노론 소론은 왕위 계승을 놓고 대립할 뿐만 아니라 자, 왕권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후 연이어 즉위한 영조와 정조는 자, 붕당 정치에 폐해를 주려고 탕평책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예속 논쟁 아니죠.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자, 효종의 정통성 둘러싸고 자, 서인과 남인의 자, 예속 문제였잖아요. 자, 틀렸고 여기는 황국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탕평책 맞고, 그 다음에 자, 이 황국 과정에서 송시열이 죽임을 당했다. 이미 자,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리고 자, 갑술왕국 3번의 황국이 있는데 이 기사왕국에서 송시열이 사약을 받잖아요. 경신왕국에서는 윤유라는 사람이 사약을 받고, 여기는 남인이고 여기는 서인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나의 정책 즉 탕평책을 피려고 오군영을 설치 아니죠, 여러분. 탕평책과 오군영은 관계도 없고, 자, 오군영은 자, 일단 선조 때 훈련도감 하나 만들어졌고, 향후 인조 때 3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숙종 때 금이영 만들어지면서 숙종 때 완성됐고, 지금 탕평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자, 역사 조선 후기에 기본 자, 역사의 변화를 알아야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도 물어보고 또 가로놓기도 나름 나쁘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시 자, 요런 문제도 또 자, 우리 행안부 문제에서 변형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지도에 가부터 나중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장소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자, 대일 선조 포고문, 우리가 일본한테 전쟁이다 선포하는 거였는데 자, 1941년에 발표한 거잖아요.
1941년 대의선전 포고문. 그래서 작년 2020년 999까지는 이거 나와서 이거 자 이후의 사건이냐 이거 이전 사건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결국 중요한 임시정부에 1940년 충청으로 이동해서 임시정부가 향후 어떤 활동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너무 뻔하죠.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임시정부는 자 여기 가가 어디입니까? 상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까지 뭐 다 나다까지 할 거 없고 여기 맨 끝에 이게 여기 어디예요? 충칭이잖아. 늘 강조했지만 임시정부의 이동 중에 상하이 시절과 그리고 여기 충칭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1940년 충칭으로 가서 한국광복군 만들고 자 또한 뭐 여러 활동 있죠. 그리고 다시 대의선전 포고문하고 그리고 이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가하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마지막 충칭에서 활동은 꼭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만 좀 여러분 서비스로 뭔가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요거. 자, 상하이, 자, 여기 1919년 여기서 통합됐잖아요. 근데 이 항저우로 1932년에 이동을 하게 돼요. 일로. 급하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는 자, 1931년에 한인애국단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이 1932년에 자, 일본 가서 이봉창, 일본 국왕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좀 이따 1932년 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또 자, 그럼 엄청나게 폭탄 던지면서 일본에게 자, 엄청난 자, 이 불안감을 주게 됐던 사건. 특히 이 이봉창 자, 이 의사의 활동으로 일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철저하게 검거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급하게 자, 이 32년에 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된 이유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1940년 충칭 시절. 그래서 상하이 시절에 활동하고 그리고 충칭 시대 이 활동 이렇게 둘로 확실하게 나눠서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1번 문제도 어쨌든 지도를 통해서 보는 문제. 그래서 문제 자체는 여러분 뭐 세련됐죠. 그러나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까요? 자, 헌법 개헌. 자, 미술친 기억하고 니은. 그럼 지금 헌법 개헌 얘기가 제법 많이 나왔네요. 이스만 정부의 아까 자, 2차 소위 4.4.5.1 개헌. 자, 이어서 뭐냐? 자, 투표는 자, 이 헌법 39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자,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2,357표, 반대는 한 표도 없어. 이거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무효는 2표. 자, 박정희 후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억은 뭡니까? 자, 7차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 유신헌법. 유신헌법에 의하면 통일체 국민에 의해서 간선으로 대통령 뽑는데 그러면 지금 자, 한 표도 반대표 한 명도 없고 그냥 어쩌다 무효가 도장 좀 잘못 찍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가 선출됐으면 이거는 7차 개헌.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자, 집권 준비를 마친 전두환은 통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제11대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국민의 반발과 악화된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개헌을 했죠. 일종의 쇼를 합니다. 자, 새 헌법에 따라서 이게 8차 개헌. 전두환은 다시 대통령이 되죠. 짧은 시간에 11대 다시 12대 대통령 되는데 8차 개헌은 대통령 7년 단임제. 근데 여전히 간선이었잖아요. 간접선거인데 자, 7차 개헌 여러분 간선제죠. 여기는 통일체 국민회의라는 자,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고 여기는 통일체 국민회의 대신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대통령은 3회까지만. 이거 뭡니까? 이거는 6차 개헌이잖아. 소위 1969년 삼성 개헌. 자, 한 번은 더 허용하겠어.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회 예산권. 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유신헌법은 권위주의 체제,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권위주의 헌법이었잖아요. 특히 긴급조치권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옳은 것은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대통령임기 5년 아니죠? 좀 전에 보였다. 7년입니다. 7년. 딱 한 번. 자, 9차 개헌 현재가 자, 1987년 이후 9차 개헌으로 왔잖아요. 87년부터. 자, 9차 개헌 때 5년이잖아요. 5년
단임제, 그리고 직선제. 그 다음에 통일치의 국민회의는 자 7차 개헌이고 여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고 같은 간선이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개헌 얘기를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 25문제 개헌 문제가 지금 2개나 나왔네요. 현대사에서. 자 13번 자 고려 사건 순서 물어보는 거. 자 1번 활구 뭐야 숙종이잖아. 그 다음에 모 어느 왕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강과 상강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했는데 자 관품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단지 인품으로 얘기했어. 자 경종 때 시정전시과죠.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에서 뭐가 상서하여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었어. 과전법. 자 또한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자 과전을 경기 땅에서만 두겠다. 관료에게 준 과전은 자 뭐였습니까? 자 고려 말 공량왕 때 두었던 과전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경종, 숙종, 고려 말. 그래서 답은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리고 갑자기 이 문제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기억나네요. 자 행안부 문제에서 9까지 9급에서 요거 가로넣기였었잖아요. 이거 가로넣기. 그래서 여기서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인품만 이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태조의 역분전인가? 그러면서 되게 헷갈렸던 거. 그러나 사실은 말은 이랬지만 이렇게 썼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관품도 고려했다는 거. 여러분 이 경종 때 시정전시과 여러분 다시 한번 사료 확인하시기. 그리고 이거하고 여러분 이 과전법 이것도 되게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자 전시과는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 또는 과전과 시지. 그 다음에 과전법은 관리에게 준 과전은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둘 다 진짜 소유권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거. 그래서 이 전시과와 과전법 꼭 여러분 구별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이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중의 문제였고요.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이왕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일단 지도 볼 때 자, 여기 백제라고 써 있어. 심지어. 그럼 일단 자, 삼국시대인데 가야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빨리 봐라. 가야가 완전 사라진 것은 6세기 진흥왕이니까 가야가 있네? 그러면 진흥왕이 이전이네. 그 다음에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강을 이렇게 완벽하게 차지하고 이 전라도까지 그건 백제. 특히 여기 중국 자 동진 지역 중국 동진 그 다음에 일본 규슈 그리고 여기 요서 이쪽이 요서 지역이었잖아요. 요서는 일시 차지했고 그리고 자 중국 동진과 일본 규슈 연결시켰던 고대 무역권 자 4세기 큰충왕이잖아요. 그래서 큰충왕 업적 물어보는 거 만을 차지했고 그리고 자 부자 상속제 이루어졌고 자 중앙에 22부 이거는 성왕 때고 그 다음에 무슨 자평제도 여러분 백제는 육자평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 무슨 자평제도와 그리고 관등제 자 이거는 자 이 고이왕 때 자 율령 반포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세기 근충왕 저 지도와 함께 물어보는 거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 자 조약 얘기 자 기억하고 니을에 자 조약과 관계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 제7간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할 때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즉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해 줬잖아요.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었던 자 강화도 조약 오리지널이 뭐예요? 조일, 수호, 조교 이게 강화도 조약 이름이고 이거의 부속이잖아요. 부록. 여기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조선국 항구에서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어. 자 이제 양곡이 나가는 거죠. 이거 1876년 자 조일 통상장정 또는 그냥 조일 무역 규칙 그게 그거죠.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 76년이니까 답은 타시기로 가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자 보통 행안부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렇게 이거는 너무 쉽게 낸 거고요. 한국사 검정 스타일로 쉽게 낸 거고 자 행안부 문제 이거보다 난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조약들 기억하시고요. 특히 76년 조일 통상장정 또는 1차 조일 통상장정과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는 개정 대신에 그냥 83년 조일 통상장정.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이거 구별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자, 여러 나라와 맺었던 조약도 우리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그리고 또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 이런 조약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 이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백남문 문제였죠. 그럼 백남문인지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그는 사회경제사. 그래서 조선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시아적이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의 내면적 발전 법칙은 그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거고 세계사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으며 삼국시대 노예제사회 통일신라 이래로 자 동양적 봉건사회 그 다음에 뭔가 이식자본주의 사회는 오늘의 일까지 조선 역사의 단계를 나타내는 보편적 특징이다. 자, 뭐요? 우리는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이 있었고 더더구나 봉건제가 있었어. 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백남문의 사회경제사. 여러분 사회경제사학자는 백남문만 알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1번에 자 특히 식민지 이론 중에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 이론, 당파성 이론, 타율성 이론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 사회경제사학은 뭐에 대응한 거다? 정체성 이론에 대응해서. 여러분 정체성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체성은 봉건제조차도 없다는 거잖아요. 봉건제 결의론. 여기는 바로 뭐요? 우리 동양적 봉건제가 있어.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짱졌던 그래서 우리 역사를 세계사와 같이 보편적으로 봤던 거 사회경제사. 크게 핵심이고 여러분 일선 동조론은 일본 거고 일본의 특히 뭐요? 자 식민지 이관 중에 타율성 이론이잖아. 실증지사학은 실증지사학이고 그 다음에 진단학부 이것도 실증지. 자 2번과 4번 얘기죠. 그래서 특히 1930년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자 사회경제사, 실증지사 그리고 자 신민족지사 이렇게 세 갈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아까 제가 봤던 1번 문제와 함께 같이 보시면 더 좋은데 아까 1번 문제가 자 국가총동원령 나오고 선지 2가 바로 백남문의 사회경제사 또 다시 얘기한 거잖아요. 같은 문제가 반복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백남문의 사회경제사, 여러분 백남문의 조선사회경제사 저수는 아까 뭐 연도 33년 사실 연도 몰라도 돼요. 30년대 초 상황이다. 그래서 30년대 초에 실증지사 특히 진단학회 1934년. 그 다음에 또 사회경제사. 그래서 이게 자 국가총동원령 전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같은 연결된 사건 속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여러분, 홍선대원군 관련 사료 너무 많이 나왔던 사료잖아요. 팔도의 선비들이 서원을 건립하고, 자, 명연, 즉 우리나라의 자 유학자들을 제사 지내고 그 폐단이 백성의 생활에 미쳤다. 그래서 누구는 만동멸 없애고 그리고 폐단이 컸던 큰 서원을 자 없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선비들 유생들이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그가 크게 노하면서 자 어쨌든 그들 쫓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님이라도 용서하지 않겠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 흥선대원 이 한마디에 자 그동안의 세도 정치의 그 여러분 그 누적된 거에 얼마나 정말 사이다 같은 말에 대원군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대원군입니다. 자 대원군 여러분 당연히 대원군의 정치에 물어보는 거. 일본의 조사 실차단 즉 소위 신사유람단은 고종이죠. 1881년에. 그 다음에 자 은결 숨겨진 토지 색출하고 호포제 또는 동포제
또는 호포법, 뭐 제라고 해도 되고 법이라고 해도 되고 답은 그래서 2번이고 탕평파, 자 탕평비는 영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전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자 영조의 법전, 자 정조의 법전, 그리고 고종 때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했던 법전. 영조는 뭡니까? 예, 속대전이죠. 자 정조는 대전 통편이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이잖아. 그리고 또한 육전조례. 다시 육전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그리고 되게 헷갈리게 합니다.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자 정책을 다시 한번 물어봤던 얘기였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하실 게 뭐냐면 영조와 대원군의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와요. 왜? 세 가지가 공통점 있죠? 둘 다 군포를 기억했습니다. 영조는 균여법을, 대원군은 지금 호포제 또는 뭐 호포법을, 뭐 제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법이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 그것이니까. 그 다음 둘 다 서원을 대거 정리했죠? 모두 없애진 않죠? 서원을 대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법전, 좀 전에 영조는 속대전,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을, 대전 통편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좀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8번. 그럼 이거는 진짜 난이도, 여러분. 이런 거는 중하죠, 중하. 자, 어쨌든 상황 6세기. 자, 온조. 여러분, 이 온조는 백제 건국, 백제 제일 먼저 BC 뭐, 이거 그냥 1세기경. 대강. 그 다음에 태조. 자, 뭐였어?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왕. 그 다음에 법흥왕 6세기. 근데 우리가 자 이제 6세기 법흥왕과 성왕 요것만 구별할 줄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왕 때는 항상 기억할 게 뭐예요? 진흥왕이죠. 이 성왕과 진흥왕이 나지의 동맹에 의거해서 서로 자 여러분 고구려 한강을 뺏었다가 좀 있다가 진흥왕이 배신했던. 그래서 당연히 법흥왕이 먼저고 이어서 자 성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나,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라, 가. 난이도는 사실 합니다. 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삼국시대는 그냥 주는 문제죠. 여기서는. 그래서 2세부터 7세기 삼국 발전 과정 정확히 다시 주요 왕들 정리하시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 건국 과정. 자, 가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태조가 뭐 어디에서 즉위했어? 나라 이름 고려. 자, 918년 고려 건국 연호를 천수라고 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군의 군세가 크게 성한 것을 보자 갑옷을 벗고 창을 던져 견훤이 탐말 앞으로 와서 항복하니 이에 적병이 기세를 잃고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 자, 드디어 신검이 두 동생이 관료들과 함께 항복해서 뭐예요? 936년 드디어 후백제 정복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918년부터 자 936년 이 시기에 들어갈 사건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 자 사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고려군이 고창에서 견훤의 후백제군을 격퇴시켰어. 고창 전투. 자 어쨌든 자 사건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신라 경수당이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줬어. 935년에. 그 다음 왕건이 이끄는 부대가 후백제 금성.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자 후고구려였을 때 자 바로 왕건이 후고구려의 그냥 장수로서 후백제 쳤던 사건이죠. 연도는 조금 여기 좀 애매한 연도예요. 그 다음에 발해가 920년에 망하고 앞으로 여러분 자 발해인 중에 자 이 고구려 걔는 어디로 갑니까? 이쪽 왕건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경찰 시험에서 이거 순서 맞히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한 국가직 이제는 국가직 7급에서 자 한국산 사라졌지만 과거에 자 7급 시험에 진짜 잘 나왔던 거였고요. 순서 맞히는 거. 그리고 또 자 한국사 검정에서도 이 후삼국 통일과정 되게 여러분 자 사료와 함께 잘 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들 한번 볼까요? 자 고창 이거 고창 전투 930년 여기서 고려가 승리하잖아요. 그럼 여기 공산전투에서는 고려가 패배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2번, 신라 경수당. 경수당은 935년에 왕건에게 평화적으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건이 이끄는 부대가 후백제 금성, 이거 뭐예요? 파력이죠? 후백제 금성. 이 금성하고, 자, 여러분, 이 신라의 금성 헷갈리지 마세요. 후백제 금성은 나주 얘기하는 거고, 신라의 금성은 경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항상 언제? 예, 후고구려 궁예의 오르팔이었던 왕건이 그때는 후고구려의 장수로서. 지금 문제는 이게 가였잖아. 고려가 건국되고, 그리고 여기가 나. 신검이 드디어, 자, 이 고려에게 무릎 꿇는 요 시기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는 거. 아닌 거는 당연히 저거죠. 그 다음에, 자, 발해국 세자 대광원과 수만 명이 고려에 귀화했어. 이거는 뭐, 발해 멸망하고 나서 얘기잖아요. 발해 멸망하고, 자, 고구려계는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가장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고려 건국 초였어요. 바로 요 시기.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전체 흐름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이 성명서자,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무너질 수 있다.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1948년 2월에 이 글을 발표했고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이거 발표하고 그리고 자 4월에 북한에 가서 남부 지도자 회의를 열잖아요. 자, 김구 선생의 글이었고요. 당연히 자 언제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였습니까? 자 48년 5월 10일 남한만 단독 자 선거하게 됐죠. 국회의원 뽑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결국은 2월에 이거 발표했고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그리고 4월에 북한에 가서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 열잖아요. 이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에서의 자 공통된 내용이 뭐였다? 남한만 단독 정부 즉 50총선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 외국군 철수였잖아요.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50총선거 전 사건이죠. 여러분 이 순서 맞히는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 자 이스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자 6월에 시기적 특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소 공동연회 1947년에 뭐로 달까지 몰라야 되지만 어쨌든 5월에 그 다음에 자 50총 선거 1948년에 5월 10일 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드디어 8월 15일 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 현대사 사건 보통 행안부 문제에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요렇게까지 쉽게 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 시험은 내 거 다 내주면서 중요한 사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느 시기냐 한국사 검정 수준으로 문제를 여러분 무난하게 냈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지면 이사로 나오고 김구 선생이 여러분 역사를 물어봤던 거. 그래서 과거 시험에 무슨 동학의 접주였다. 뭐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자 행안부 준비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뭐다? 김구 선생의 여러분 다시 주요 활동 정리해서 자 보십시오. 연결고리 인물사 특강 자 연결고리 선우빈 연결고리 책 뒤에 인물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자 고려 지배층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 지배층의 변화래. 자 호조 그 다음에 문벌귀조 그 다음에 무신 그 다음에 검문세조 그 다음에 뭐예요? 신진 4대부잖아. 자 신진 4대부들은 자 성리학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교를 비판했죠. 정도전의 부시잡변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뭐 답은 1번이고 자 주로 음서 여러분 과거보다 음서 뭐요? 문벌귀족도 해당되고 자 검문세족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대농장 갖고 있는 거 당연히 자 무신 그리고 검문세족 엄청난 농장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원적 성향 도평의사다 당연히 검문세족이고 그래서 자 신진사대에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어렵지 않았죠. 모든 수험생이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자 다음 경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자 지금 검거자 우리 손으로 구출하자 뭔가 학교에 경찰관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조선인 본위에
교육제도. 자, 민족문화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 학생 대표자. 뭔가 학생들 교내 얘기, 그리고 일제 식민시대라는 거 알 수 있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광주학생운동과 관계되어서 쭉 보시면, 자, 뭐였습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한때는 자, 동맹 휴학 투쟁이 계속됐고, 그래서 여기에 신간회가 이 동맹 휴학을 도와줬고, 신간회가 또한 진상을 파악했고,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원산, 이건 뭡니까? 이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 얘기하잖아요. 같은 29년이라도 광주학생운동도 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29년. 이거는 노동운동이고. 그 다음에 민족산업의 보호와 국산품 일로 가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자, 우리 물건 쓰자. 조선 물산 장려운동이고. 그 다음 순정의 장례식날, 이건 뭐예요? 60만세 운동이죠. 1926년에. 그래서 여러분, 자, 꼭 기억하실 게 기본적으로 3.1운동. 그 다음에, 자,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이 민족의 운동 중에 이 세 가지 사회운동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또 하나 트렌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노동운동. 하나를 슬쩍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얘가 가. 이게 나, 이게 다, 그리고 라, 무슨 암태도 수락쟁이. 암태도 대신에 여러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운동들의 성향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23번 자 무장 독립운동. 자, 기본 물어봅니다. 자, 서희를 총재로 조직된 대한독립군단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에 모였어. 곧 자유참변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자유참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김지아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 서군이 백운평 전투와 천수평, 어랑촌에서 대승. 자, 김지아진의 북로 군정 서군을 중심으로 홍범도에 군대도 있었고 여러 군대가 연합했죠. 자, 어쨌든 1920년 청산리 대첩이잖아요. 그 다음, 자, 1번은 청사대첩 패전 이후에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이게 바로 뭐였어요? 간도 참변이잖아. 청산리 대첩 다음에 1920년. 자, 그 다음에 참의부, 정의부, 신의부 3부는 혁신회와 국민부로. 어쨌든 자, 이거 1923년부터 자, 1925년 이렇게 있었고 다시 이들이 이렇게 가는 거 굳이 연도할 거 없지만 1928년 그리고 29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20년대 마지막 사건 굳이 이거 연도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참변 그리고 다시 이들이 자 러시아에서 당하고 목숨을 건진 독립군들은 만주로 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리고 다시 이들이 자 1928년, 1929년 이 시기에 자 혁신위의 국민부로 다시 나뉘어지는 과정. 이 과정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렵진 않고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자 주제였잖아요. 여러분 늘 어떻게 공부한다?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봉오동 전투 그리고 일본의 맞대결 훈춘 사건 그리고 청산리 대첩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도 참변 그리고 러시아에 들어가 당했던 사건 자유참변 다시 돌아와서 자 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그리고 다시 미사협정 이후 독립군 색출 자 일본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재린 사이에 독립군한테 현상금 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이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이들은 다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뭐 이런 거 지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자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호로군과 결합해서 한중연합작전 자 한국독립군의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선 전투 그 다음에 자 조선 여기는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양세붕이 중국 의원군과 함께 영릉과 흥경선 전투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냥 공무원 시험의 기본이고 한국사 검정도 기본이고 단지 한국사 검정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 23번 문제처럼 내용을 알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은 자 보통 행안부에서 내는 문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조금 여러분 요거를 좀 까다롭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국가직 요거 냈었고 싸움터 나와서 한국독립군 다시 대전제령 나와서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자 영릉과 흥경선투 나와서 조선혁명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전투
청산리 대첩의 전투들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 자, 24번. 자,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 여러분, 국어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자, 내 조금 시험에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러 왔어 하였다. 편씨는 그러시오. 그러면서 만금을 내주었다. 배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2배 값으로 사서 저장했다. 자, 허생은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됐어. 자, 그래서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2배 값을 받는 장사꾼이 오히려 10배 값을. 뭡니까? 여러분, 박지원의 허생전 내용인데 지금 박지원의 허생전인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도고행위 하는 거잖아요. 독점저 도매업자. 물건을 사놓고 가격을 올려서 지금 10배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럼 조선후기 상황이죠. 조선후기 경제에서 보이는 자본주의 싹을 아느냐. 자, 아니면 조선후기 지대는 타조법에서 뭐로 바뀐다? 예, 도조법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쌀에 대한 수요는 이런 역사 없어요? 여러분 늘 쌀이 우리 주식인데 이 수요가 줄 수가 없죠. 무슨 빵 먹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 여기 쌀의 수요는 점점 늘고요. 자,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 상인 자본이 장인 즉 기술자 수급자에게 돈을 대는 선대제도 즉 선대제 수업. 그래서 답은 자 3번이고. 그 다음 정부가 덕대를 고용해 아니잖아요. 광산. 자,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덕대란 전문 경영인 CEO였잖아. CEO. 전문 경영이 나온다. 그래서 정부와 관계되지 않은 게 덕대잖아요. 활발하게 민간에서 활발하게 자 광산이 개발됐고 그러면서 덕대 같은 전문 경영인 즉 뭐야 분업화 협업화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조선후기 경제 상황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 시험의 가장 기본 패턴이죠. 여기에 뭔가 시대를 알려주는 자 어떤 자 배경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조선후기 경제를 물어보는. 그랬을 때 전기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좀 난도 높이면 이게 아니라 박지원, 연암 박지원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박지원, 중상학파 실학자 박지원의 여러분 개혁안도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5번 문제. 자, 이 상황이 전개된 시기 연표에서 찾아. 자, 그러면 1번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 비용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어. 러시아도 국민의 봉기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어. 이때 양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 경제 등에 대한 특수고지를 인정하는 내용의 포츠모스주와 러일 전쟁 여러분 결과 포츠모스주와 언제? 1905년 9월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시기잖아. 대한제국은 언제야? 1897년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답을 아시기. 두루뭉실하게도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직 시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어, 영어, 국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여기는 법과목이 워낙 빡세서 법과목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쉽게 자, 이 90점 맞을 수 있고요. 그럼 좀 더 좀 주력하셨던 분들은 100점도 가능했던 시험이었죠. 그리고 자 이제 법원직이 아니라 제가 이 해설 강의를 왜 해드리냐면 자 앞으로 있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자 이 나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저의 자 뭔가 국사 강의에 대한 여러분 그런 질문하실 때는 네이버 카페로 오시고요. 또 하나 자, 이 유튜브에 선우빈 한국사 여러분 검색하시면 또 한국사 관련된 또 한국사 검정 관계된 많은 알짜배기 무료 강의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